자, 아무튼 226페이지 빛의 이중성 등을 배울 겁니다. 우리 지금 앞쪽에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들은 빛은 다 무슨 성질을 띠고 있다라고 배웠었지? 지금 우리 앞쪽에 무슨 단원이야? 파동. 파동. 빛은 뭐였어? 지금까지 다? 파동이었어요. 맞아요. 빛은 파동이 맞아요. 빛은 파동이 맞아요. 빛의 성질 중에 하나는 이중성 중에 하나가 파동성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이중성은 파동성과 입자성 두 개를 합쳐갖고 빛의 이중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맨 위에 보면 일단 빛의 이중성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잠깐 나와 있어. 자, 먼저 예전에 17세기 후반에 보면은 뉴턴 같은 경우에는 빛의 입자설이라는 걸 입자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빛이라고 하는 건 질량을 가진 어떤 알갱이가 있는 거다. 알갱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입자설이죠. 그다음에 하이언스라는 사람은 파동설을 주장을 했어요. 이때는 주장만 했고요. 19세기 이제 넘어와서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빛 지금 보면 알겠지만 전자기파의 속력은 빛의 속력과 같다라는 것을 찾아냈기 때문에 얘는 파동이다라고 우리는 정리를 했어요. 약속을 했어. 19세기 말에 이제 맥스웰은 빛은 파동이구나라고 하는 걸로 정의를 내렸는데 19세기 후반 이제 헤르츠가 실험을 하고 그리고 19세기 후반에 아주 엄청난 사람이 태어나죠. 누구지? 에디슨. 에디슨이 그때 아니지.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이 나타나죠. 아인슈타인이 빛의 입자성을 완벽하게 이제 확립을 해놓습니다. 확립을 해놔서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파동설과 입자성 두 가지의 성질을 둘 다 띠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빛은 굴절이 일어나고 회절이 일어나고 했던 거는 다 입자설이 아니라 파동설에 대한 내용이야. 그것들을 배웠었던 거고 입자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밑에 배우게 될 겁니다. 그것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광전 효과라는 걸 일단 우리는 알아야 돼. 광전 효과. 광전 효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광전 효과는 금속판에다가 빛을 조여주잖아. 빛을 조여주면 여기 안에 있는 전자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현상을 광전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튀어나오는 전자를 광전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단 밑줄 한번 쳐볼까요? 금속 표면에 빛을 쪼이면은 빛이 튀어나오는데 이때 광전자가 튀어나오고요. 이거를 광전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것도 많이 써먹는다. 자, 전자가 튀어나오네. 그치? 그럼 여기다 도선을 연결하면 도선으로 전자들이 막 튀어나가겠네. 전류가 흐르겠네요. 이거의 원리가 무슨 원리일까? 빛을 비추면 전류가 흐르겠네. 태양광 발전이 되겠죠. 태양광 발전이 과연 광전 효과의 원리예요. 그래서 근데 크게 보면 그거고요. 자, 그러면은 요 실험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 광전 효과라고 하는 거는 빛이 파동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실험을 하잖아. 그러면은 그 파동의 성질을 하나도 안 띄어요. 전부 다 입자의 성질만 띱니다. 파동의 성질을 안 띄어요. 그거에 대해서 밑에 배우는 거 이거 다 아셔야 됩니다. 빛의 파동설에 의한 예상 나옵니다. 자, 여기 금속판에다가 빛을 비출 거야. 근데 빛은 파동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빛의 세기랑 빛의 지금 보면은 빛 에너지의 세기에 의해 결정되므로 두 번째 줄 보면은 빛이 충분히 세다면은 진동수랑 관련 없이 전자가 튀어나와야 됩니다. 빛이 파동이라면은 빛이 파동의 개념이라면은 근데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니 여기다 빛을 그냥 비추면 다 튀어나오느냐? 안 튀어나올 때도 존재를 해요. 어떨 경우에 이 빛이 튀어나올 수 있는 특정한 진동수가 존재를 합니다. 특정한 진동수가 요 진동수 이상의 빛을 비추면 전자가 튀어나오고 진동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빛을 비춰도 전자가 안 튀어나오거든. 근데 그럼 이 진동수보다 작은 진동수의 빛을 비췄는데 얘를 졸라 센 빛을 비췄어. 그러면은 빛의 파동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전자는 튀어나왔어야 돼. 센 걸 비췄으니까. 근데 진동수보다 작은 빛을 비추잖아. 아무리 센 걸 비춰도 전자가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이건 빛의 파동설의 성질이 어긋납니다. 오른쪽 실험 결과 봐볼래? 특정한 진동수보다 작으면은 빛의 세기가 아무리 세도 광전자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다 알아야 돼. 요 특정한 진동수를 우리 뒤에서 배울 건데 얘를 한계 진동수 또는 문턱 진동수라고 합니다. 뒤에서 할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실험 해볼까? 그러면은 만약에 빛을 약하게 하잖아. 그럼 전자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졸라 약하게 하면은 안 나와야 돼요, 정상이. 근데 얘는 만약에 요 한계 진동수보다 진동수가 더 큰 빛을 비추잖아. 아무리 약한 빛을 비춰도 전자는 튀어나와요.
아무리 약한 빛을 비춰도 방금 위에 거랑 같은 맥락이야. 이 진동수보다 작으면은 빛의 세기가 세든 약하든 전자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광전자는. 근데 진동수보다 크면은 빛이 강하든 약하든 무조건 어떻게 된다? 무조건 튀어나와요. 자 오른쪽 가볼까요? 한 개의 진동수보다 크면 빛의 세기가 약해도 즉시 방출. 밑줄 쳐놓고요. 저 두 개 묶어가지고 1, 2번 묶어서 같은 얘기예요 거의. 그럼 이제 저 두 가지로 우리는 알 수 있겠네.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랑 빛의 세기랑 관련이 있다 없다? 없어요. 빛의 세기가 아니라 진동수랑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래서 그 맨 마지막 실험 한번 볼까요? 그럼 빛의 세기가 세다라고 하는 건 그러면은 자 우리가 강한 빛이라고 하면 파동이라면은 빛이 강하잖아. 그럼 얘가 많은 에너지를 머금고 있겠지? 그럼 때려 박으면은 전자가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이 전자도 에너지는 많았어야 되겠지. 튀어나오는 거니까 운동 에너지를 볼게. 그럼 얘가 튀어나온 운동 에너지가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 돼요. 왜? 강한 빛을 비췄으니까. 근데 실험을 했더니 강한 빛을 비추든 약한 빛을 비추든 얘가 튀어나왔을 때 가지고 있는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랑 관련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뭐랑 관련이 있었느냐? 자, 오른쪽 밑줄 한번 쳐볼까요? 자,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이거 운동 에너지 얘기하는 거겠지.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밑줄 빛의 세기와 관련이 없고 뭐랑 관련이 있다? 진동수랑 관련이 있어요. 빛의 우리 파동의 세기는 뭐랑 관련이 있는 거였지? 진폭이랑 관련이 있는 거였지. 그러니까 관련이 없는 거야. 그럼 그 밑에 봐봐. 만약에 그럼 강한 빛을 비추면 뭐가 달라지느냐? 자, 광전자의 튀어나오는 애들이 많이 튀어나와요. 쪽수가. 그래서 광전자의 수는 빛의 세기에 관련이 있습니다. 광전자의 수가. 그러니까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광전자가 하나 튀어나왔을 때 에너지들 같은 경우는 빛의 세기랑 관련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얘가 두 개 얘기를 했지. 광전자의 수, 지금 광전자 수가 있고 지금 위에 운동 에너지 두 개가 지금 나와 있잖아. 만약에 운동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뭐랑 관련이 있을까? 운동 에너지는 얘가 이 전자 가지고 있는 에너지지. 그러니까 얘가 움직일 수 있는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지. 움직이는 힘이에요. 그럼 얘가 크다라고 하는 건 뭐가 클까요? 여기다 만약에 전선을 연결해 놨으면은 전류가 흐를 수 있게 해주는 근원. 뭐라 부르지 그거를? 그렇죠. 전압. 옆에 위에 써볼까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옆에다가 전압과 관계에 있다. 광전자의 최대 운동량이 커지면 전압이 세져요. 그럼 이제 이건 뭘까요? 광전자의 개수랑 관련 있는 거 뭘까? 쓰고 있구나 열심히. 광전자의 개수랑은 뭐랑 관련이 있을까? 생각을 해봐. 전자의 개수가 많아. 그러면은 도선을 연결했을 때 전자가 많이 움직인다는 걸 의미하겠지? 그럼 얘는 뭐랑 관련이 있을까? 전류랑 관련이 있었겠죠. 광전자의 수는 전류랑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들은 어떻게 나오느냐? 이 광전효과 물론 요 실험만 단독으로 나올 수 있지만 이제 앞에 있는 내용과 섞어서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이 한 개 진동수보다 커야지만 튀어나온다 그랬지? 잘 봐. 만약에 가시광선을 비췄는데 전자가 나왔답니다. 튀어나왔대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자외선을 비추면은 전자가 나올까 안 나와요? 네. 무조건 나오죠. 왜? 자외선은 가시광선보다 진동수가 크니까요. 무조건 튀어나와요. 그러면 가시광선을 비추는데 튀어나왔어. 적외선을 비추는데 튀어나올까 안 나올까? 몰라요. 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지. RGB 빛의 삼원색 기억나지? 누가 파장 제일 길지? 빨간색이 제일 길고 파란색이 제일 짧죠. 만약에 초록색을 비췄는데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았어요. 광전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어. 그렇다면은 여기다 만약에 빨간색을 비췄으면은 전자가 나올 수도 있을까? 절대 안 나올까? 나올 수. 초록색을 비췄는데 안 나왔어. 절대 안 나와요. 그쵸? 절대 안 나와요. 왜? 빨간색은 진동수가 더 작으니까요.
이런 것도 문제 풀 때 어떻게 풀면 될까? 이렇게 문제 풀 때도 이거 선 그려서 풀 거야. 예를 들면은 얘가 한계 진동수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비교하면 될 거예요. 만약에 얘랑 비교할 때 진동수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커진다라는 걸 알고 있지. 위로 올라갈수록 진동수는 작아질 거야. 그렇지? 만약에 초록색이 넣었는데 빛이 방출되지 않았다면은, 아니, 전자가 안 튀어나왔다면은 얘보다 초록색이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아래에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러면 얘가 아래에 있으면 빨간색은 어디에 무조건 어디 있어? 얘보다 아래에 있어요. 파란색은 여기 위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위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빨간색은 절대로 방출이 안 돼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이런 것들까지 섞어가지고 문제를 낼 수 있어요. 방전 효과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기본적인 원리가 이 원리예요. 지금 이 특징들은 다 뭐야? 빛의 파동성이랑 관련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야. 파동이었으면 성질이 이렇게 안 나왔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뭐라 부르는 거야? 빛의 입자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입자설 이런 것들. 자, 오른쪽 넘어가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거를 광양자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양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빛 알갱이에요. 그냥 빛 알갱이. 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우리 빛이 지금 입자가 우리한테 오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입자설, 광양자설이에요. 자, 1905년에 정의가 내렸네요. 아인슈타인이 이 광전 효과라는 실험을 통해서 빛의 파동성을 설명을 할 수 없었잖아. 그래서 광양자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시켜서 입자설을 확립을 했어요. 자, 밑줄 마지막 줄 쳐볼까요? 자, 불연속적인 입자의 흐름으로 설명하였다. 요게 입자설입니다. 불연속적인 에너지의 흐름. 우리가 이제 뭐 서술형 같은 데에서 뭐 안 나오겠지만 만약에 뭐 아인슈타인의 입자설에 대해서 언급하라. 광양자설이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저걸 쓸 수 있으면 되겠죠. 불연속적인 에너지의 입자의 흐름을 얘기하는 게 광양자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것들을 다 배웠어요. 수식으로. 뭐 우리 전자기파 또는 뭐 전자가 움직였을 때 에너지 만들어내는 거 기억나지? E는 뭐였죠? E는 HF. 그렇지. 우리 지금까지 물리 화학에서 계속 써먹었던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래서 그런 거예요. E는 HF. 이거 다시 바꿨으면은 H는 람다분의 C가 될 수 있었지. 그렇지? 안 나와 있지만 옆에다 써주면 좋겠네. 이거 우리 지금까지 한 4번 정도 썼어요. 수업하면서 4번 정도 써먹었어요. E는 HF. 자, 오케이. 요게 이제 광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광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그래서 광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빛의 세기랑 관련이 있다 없다? 없었죠. 빛의 세기랑은 진폭이랑 관련이 있는 거고 얘는 진동수랑만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파동설의 성질이 다 안 맞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다시 보면은 자, 광양자설에 의한 광전효과 해석을 한번 봐보면은 자, 첫 번째 1함수라는 게 나옵니다. 1함수. W라고 보통 쓰고요. 1함수라고 읽어요. 나도 이름이 왜 1함수인지 잘 모르겠어. 1함수라고 있는데 이제 얘는 정의가 뭐냐면은 자, 광전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진동수의 에너지예요. 광전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에너지. 뭐야? 자, 그럼 원래 에너지는 E는 HF였지. 그럼 얘도 HF 에너지니까 HF인데 이 F가 뭐가 될까? 아까 얘기한 최소한이니까. 아까 내가 무슨 진동수라고 그랬었지? 광전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기본 진동수보다 커야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 그걸 뭐라고 한다고? 한계 진동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계 진동수. 그 밑에 나와 있죠? 한계 진동수. 한계 진동수 밑줄 쳐볼까요? 전자를 방출시킬 수 있는 빛의 최소 진동수예요. 최소한의 진동수. 즉, 요 한계 진동수보다만 커야지만 광전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밑에 밑줄 쳐보면은 한계 진동수보다 작을 때는 광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으로 밑줄 치면 되겠죠. 광전 효과는 안 일어나요. 그래서 그 위에 1함수 나왔는데 이는 요거 써주세요. 1함수는 HF인데 F0가 들어가면 됩니다. 1함수는 HF인데 그리고 요 한계 진동수가 지금 이번에 개정되면서 이름이 바뀌었어. 원래 문턱 진동수라고 불렀거든. 문턱 진동수. 여기 초록색 이름 써있지? 문턱 진동수라고 학교에서 언급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이름이 좀 더 문턱이 좀 더 어울리지 않나 싶어. 요 문턱을 넘어야지만 광전 효과가 일어나는 거니까. 한계라기보다는. 같은 얘기예요. 한계 진동수, 문턱 진동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도 지금 에너지라고. 자, 그럼 어떤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적어도 이 1함수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지만 광전 효과가 일어날 수 있겠네요. 얘보다 작으면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지. 오케이,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얘가 에너지가 지금 그리고 미안, 요 문턱 진동수 한 개 진동수는 물질마다 다 달라요. 물질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금속판 뭐 이런 거 뭐 금속이냐 뭐 불이냐 뭐 은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요 문턱 진동수는 다 다릅니다. 요거를 알맞게 만들어 갖고 우리는 반도체로 만들어 갖고 태양광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1학년 때 했던 거 기억나? 태양광 발전은 직류 전원만 뽑아내요. 직류만. 왜? 전자가 한쪽으로만 튀어나가니까. 좀 기억 안 날 거야. 안 나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밑에 봐볼까요? 자, 밑에 최대 운동 에너지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그럼 빛이 방출할 수 있는 최대 운동 에너지 EK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데, 이 운동 에너지는 이런 개념이야. 자, 얘보다 에너지가 많아야지 방출될 수 있겠지. 그리고 요만큼은 그럼 이제 에너지 개념으로 보자면은 지금 이람수가 지금 여기 라인이 이렇게 있어. 이람수 라인이. 그러면은 요거보다 에너지가 낮은 경우에는 방출돼 안 돼? 안 돼요. 그 얘기 뭐냐? 요 에너지를 넘어서야지만 방출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겠지. 그럼 만약에 이람수보다 에너지가 커, 내가 가해준 에너지가 이람수보다 크대. 그럼 요만큼의 에너지까지 방출된다 안 된다? 안 되다가 여기 이상부터 방출되겠지. 그럼 얼마만큼 방출될까? 요 사이 간격만큼 에너지가 방출되겠네요. 그렇지? 요걸 뭐라 부른다? 최대 운동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전자에서는 요 간격을. 그래서 우리는 개념 밑에 수식을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 요 최대 운동 에너지는 에너지에서 이람수를 빼준 값이에요. 빼준 값. 얘를 다시 쓰면 뭘까? 내가 가한 에너지는 H, F. 내가 그만큼의 진동수 가진 것만큼 가졌겠지. H는 상수였으니까. H, F에서 마이너스 W 써있지 책에서는. 요거 다시 쓰면 뭘까? W가 뭐야? H, F, 제로. 이렇게도 쓸 수 있겠네요. 요것도 되고 HF 마이너스 W 같은 소리입니다. 자, 옆에다가 써줄까요? 최대 운동 에너지는 에너지 간격을 의미합니다. 간격이에요. 간격 꼭 쏘다. 간격. 어떻게 되냐? 뭐 문제를 문다면 이런 거야. 만약에 광전 효과가 첫 번째 빛을 비추는 광전 효과가 일어났대. 얘보다 진동수가 딱 2배인 빛을 비췄어. 그러면 최대 운동 에너지도 2배가 된다. OX. 첫 번째 빛의 동안 두 번째 빛의 동안을 비췄더니 진동수가 딱 2배인 빛을 비췄어요. 그럼 둘 다 튀어나오겠지 당연히. 그러면은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도 2배가 된다. OX. O. X예요. X예요. 왜? 내가 뭐라 그랬지? 최대 운동 에너지는 뭐라고? 간격을 의미한다고. 간격. 예를 들면 숫자로 해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거야. 예를 들면은 이람수가 5였다고 봅시다. 이람수가 5였어. 내가 어떤 빛을 비췄더니 얘가 10이라는 빛, 에너지가 10이라는 빛을 비췄대. 그럼 얘 최대 운동 에너지 몇이야? 5가 되겠죠? 그럼 얘의 진동 2배인 거 비춰볼게요. 그럼 20배겠죠? 그치? 얘 최대 운동 에너지 몇이야? 15예요. 2배예요? 아니에요. 이건 3배가 될 수도 있고 4배가 될 수도 있고 몰라요. 왜? 간격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간격이기 때문에. 에너지 크기를 물어보는 게 최대 운동 에너지는 에너지 전체의 크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간격을 의미하는 거야. 간격. 이것만 낚시당하지 마세요. 어렵지 않아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계산하는 일 있을까 없을까요? 에너지 실제로? 없어요. 크기만 비교해서 물어볼 거야. 광전효과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밑에 한 번 더 나와 있어요.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는 아까 뭐랑 관련이 있었다? 광전자의 수는? 빛의 세기랑만 관련이 있었다고. 광전자의 수는 옆에 빛의 세기에는 광전자의 수의 비례. 빛을 세게 한다고 최대 운동 에너지 커진다 안 커진다? 안 커진다. 진동수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것만 머릿속에 넣어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밑에 뭐 그림 나와 있어.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람수보다 작으면 뭔 지랄을 해도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고요. 가해준 에너지가 이람수보다 커야지 최대 운동 에너지가 저렇게 밖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게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생각해. 에너지 간격에 아무리 내가 에너지를 가해도 이람수만큼의 에너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약간 그거랑 비슷해. 우리 2단원에서 원자각기에서 전도띠로 올라갈 때
요 에너지 간격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받아야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랑 같은 얘기예요. 그 에너지 간격이 요 이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요거보다 커야지만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들 밑에 빛의 이중성이라고 얘기가 나와요. 빛은 어떤 경우에는 파동의 성질을, 방금 이런 광전효과 같은 경우에는 입자의 성질을 띠기 때문에 요거를 빛의 이중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밑에 자 빛의 화살표 보면은 빛의 입자성과 파동성과 밑줄 동시에 나타나잖아요. 이 새끼가 또 멋있는 게 일반적이야. 파동의 성질을 나타낼 때는 파동성만 띠고 입자의 성질을 나타낼 때는 입자성만 띄어요. 애매하지 않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파동의 성질을 띠면서 입자의 성질을 동시에 띠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실험은 파동의 성질을 실험하잖아. 그럼 파동성만 나타나고 입자의 성질, 광전효과 실험은 입자설만 나타나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증거 체크해 볼까요? 파동성은 뭐가 있다? 회절, 뭐 굴절, 간섭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입자성 우리 요거만 알아도 돼. 뭐? 광전효과. 아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개념만 머릿속에 들어만 놓으면 어렵지 않아요. 넘어가서 그러면은 요 빛의 이중성 중에 하나인 입자설로 입자성 즉 이 광전효과로 우리는 정말 많은 걸 써먹어요. 정말 많은 걸. 뒤에 보면은 광다이오드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광다이오드. 자, 빛을 받으면은 전자가 튀어나오네. 그럼 이걸로서 뭐 어느 지점에 빛이 얼마나 많이 받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네요. 이런 걸로 알 수 있는 게 뭐야? 이걸로 영상 기록 정보 장치를 다 만들어내요. 뭐 우리 카메라, 폰카, 디카 이런 거 다 이런 걸로 사용을 합니다. 위에 광다이오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빛을 받았을 때 전자가 이제 밖으로 튀어나가는 거를 광전효과를 만든 반도체예요. 우리 반도체 종류 두 가지 있어. 뭐랑 뭐였었지? N형과 P형 두 개 붙여가지고 만듭니다. 이거 앞에서랑 헷갈리면 안 돼요. 앞에서 우리는 LED 배웠었지? 그건 뭐였어? 전류를 흘려보냈을 때 빛을 방출하는 거였죠? 얘는 원리가 그거의 반대야. 빛을 비추면은 전기가 흐르는 거겠지? 똑같은 원리여서 어차피 N형, P형 똑같아요. N형 반도체랑 P형 반도체를 맞다 놓은 다음에 자, N형 반도체에는 뭐가 많았지? 전자가 많았어, 양봉이 많았어? N형은 네거티브, 전자가 많았고요. P형은 양봉이 많았어요. 그러면 빛을 어디다 비춰야 전자가 잘 튀어나올까? N형에 비치면 잘 튀어나오겠죠. 여기다가 빛을 막 비칠 거야. 그럼 전자가 튀어나오는데 여기다 도선을 연결할 거예요. 그럼 전자가 일로 퓨용퓨용 튀어나오겠네.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흐르는 거야? 이렇게 흐르는 거겠죠. 전류는 전류의 이동 방향과 반대니까 이렇게 전류가 흘러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전류가 흘러나갈 수 있겠네요. 그럼 이건 책에 안 나왔는데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 자, 만약에 전류가 그럼 이렇게 흐르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LED를 섞을 거야. 우리 이다루면서 했던 거. 그러면 위에가 P형일까요? 아래가 P형일까요? 아래가 P. 아니요, 맞죠? 아, 맞아요. 아래가 P형이어야 되겠죠. 그렇지. P-N 다이오드. 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건 전류가 이렇게 흘러나가야 되니까 여기가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P형은 P형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는 사람 여기서 빛을 받고 전기가 흐르고 여기서 빛을 또 방출해요. 이런 것들. 이거는 근데 지금 내용이 빠졌는데 할지 모르겠어. 하게 되면 또 다시 한번 알려줄게요. 이러한 원리로 일단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광다이오드 보면은 요거 지금 오른쪽 보면 태양전지라고 써있지. 광전소자 위에 태양전지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P형과 N형을 접합시켜서 만들고요. 원리는 광전효과에 의해서 빛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기에너지로 전환되겠죠. 그럼 얘는 자 괜히 줬어. N형과 P형 이렇게 있으면은 자 얘는 P형과 N형 반도체니까 에너지 간격이 이 정도 차이가 있겠지. 만약에 얘네들의 반도체 간격이 이 정도 차이가 있었어. 그럼 전자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야지 막 빛이 막 움직이고 전도체로 올라가가지고 움직일 거 아니야? 만약에 빛을 비추었는데 이 에너지 간격보다 에너지가 작은 빛을 비췄어. 광전효과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나겠죠. 이거보다 에너지가 더 커야지만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오른쪽 가볼까? 광다이오드의 원리 보면은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반도체의 띠 간격보다 크면 밑줄. 그래야 밖으로 나오겠죠. 앞에 배웠던 이람수랑 비슷한 느낌일 거야. 자, 그러면 또 대표적으로 이용은 어디에 쓰이느냐? 밑에 CCD라는 데 많이 쓰여요. CCD는 Charge Coupled Device 나와 있지. 이게 뭐냐? 한마디로 오른쪽 보면 알겠지만 영상 기록 정보 장치예요. 빛을 받잖아. 그럼 얘가 이제 영상을 이제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정보를 나타내는 거. 뭐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디카에 다 들어있는 게 저 CCD예요. 원래 예전 카메라는 뭐가 들어있지 안에?
필름으로 영상의 정보를 기록을 했잖아. 요새는 필름으로 기록해 안 해? 안 해요. 다 뭐로 기록해? CCD로서 우리는 만들어냅니다. 그럼 CCD의 원리부터 잠깐 봐볼까요? CCD는 구조. 지금 아주 작은 수백만 개의 광다이오드가 배열되어 있을 거야. 저 아주 작은 화소. 저거 뭐라 부르지? 한 단어로? 화소. 픽셀. 오케이. 밑동그라미 쳐두시고요. 여러 가지 픽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냥 그렇다. 그럼 원리를 봐볼까요? 원리는 지금 읽어보면 CCD에서 빛이 닿으면 광전 효과에 의해서 전자가 발생을 하겠지. 그치? 그래서 발생하는 전하의 양으로 전기 신호로 변화합니다. 저럴까요? 잠깐만. 발생하는 전하의 양을 전기 신호로 전하의 양이랑 관련 있는 건 빛의 뭐였지? 예? 전하의 양. 세기를 이겠네요. 아, 그럼 얘 CCD는 빛의 세기를 알 수 있다는 얘기겠네. 그렇지? 근데 얘는 이 전하의 양으로만 측정을 해요. 무슨 얘기일까? 빛의 세기만 측정할 수 있어요. 빛의 세기만. 자, 그래서 빛의 세기에 대한 영상 정보를 기록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밑줄 쳐두시고요. 빛의 세기만 기록해요. 세기만. 그래서 밑에 색 필터라는 걸 따로 입힙니다. 밑에. 네, 아주 CCD는 빛의 세기만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색 필터를 입혀가지고 그 색만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RGB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필터를 입힌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CCD를 놔두면은 그 빛을 통과 이제 뭐 빨간색 이런 애들만 들어오겠지. 그래서 이 빨간색 빛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이건 알 수 있어요. 스스로 얘가 CCD 스스로가 빛을 감지해내지 빛의 색깔을 감지해내지 못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색 필터라는 게 꼭 필요해요. 그래서 색 필터로 색을 구별해주고 CCD로 빛의 세기를 알 수 있어요. 그 두 개를 합쳐서 그래서 이제 빛의 색을 구현해낼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요 정도만 알면 CCD는 어려울 거 없어요. 요 정도만. 그래서 위에 색 필터, RGB 색 필터를 이용해가지고 이용을 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영상 정보의 저장 보면은 이렇게 만들어내서 전기 신호로 생산을 해낸 다음에 전기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켜서 CPU에다가 정보를 보내겠죠. 그래서 CPU에서 우리는 핸드폰, 폰카, 디카 이런 걸로 볼 수 있는 거겠죠. 비싼 뭐 DSLR 이런 걸 왜 비쌀까? 이 CCD, 렌즈 이런 것들이 더 좋은 애들이 들어가겠죠. 화소가 좋은 애들이. 밑에 그림 나와 있는 CCD의 그림. 저런 원리로 돼 있어요. 마이크로 렌즈를 지나서 이제 색 필터를 지나서 맨 밑에 CCD가 존재를 할 것이다. 저런 식으로 있어요. 신기하죠? 밑에 뭐 디지털 카메라가 사진을 저장하는 과정 뭐 저런 것들 한번 봐주시고요. 그냥 그렇다 저렇다. 지금 오른쪽 CCD 이용하면 원래 일반 필름보다 약 100배 이상 높아요. 감도가 훨씬 좋아요. 훨씬. 그리고 얘는 전자가 튀어나올 수 있는 우리 필름은 어차피 우리가 필름에 입혀봤자 가시광선밖에 못 보게 되면 우리는 색밖에 못 보잖아. 근데 이 CCD는 이 광전 효과에서 그 한계 진호수를 조절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물질을 따라서. 그렇게 되니까 뭐 적외선, 자외선 여러 가지 물질도 측정할 수 있어요. 적외선도 감지할 수 있고요. 적외선 카메라. 필름 카메라로 찍어요? 다 디카로 찍지. 그게 뭐야? 얘가 광전 효과에서 진동수를 조금 더 낮춰가지고 적외선까지 측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겠지. 재밌죠? 밑에 CCD 이용 그림 나와 있는 확대경 그림 잠깐 보면은 당연한 얘기 저 V 두 번째 V 전압이 걸렸죠. 뭘까? 전자가 밑에 모여 있지. 그다음 오른쪽 V 옆으로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전자가 오른쪽으로 조금씩 움직인다는 얘기야. 그래갖고 전자가 쭉쭉쭉 움직여가지고 뭐 빛이 뭐 왔다 안 왔다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다고요. 그림이 그렇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어려울 거 없고요. 그럼 문제에서 지금 잠깐 오른쪽 보면은 개념화된 문제 3번 봐봐. 검정기도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검정기. 자, 잘 봐. 검정기 기억나지? 중1 때, 중3 때 했던 거. 검정기 이렇게 생겨서 처음에 힘 없겠지? 대전되어 있지 않으니까. 내가 애들 만약에 어떤 빛을 비췄어 여기다가. 예를 들면은 이렇게 초록색 빛을 비췄더니 얘가 벌어졌답니다. 왜 벌어졌을까요? 전류가 흘렀다기보다는 전자가 움직여서. 어떻게 움직였을까? 얘가 벌어졌다는 건 얘네들이 원래 중성이었다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됐다는 얘기겠지. 자, 얘가 초록색을 비췄어. 근데 그럼 얘가 전자가 밖으로 튀어나간 거야. 무슨 효과에 의해서? 광전 효과에 의해서 전자가 밖으로 튀어나가요. 그럼 얘네들은 플러스가 될까 마이너스가 될까? 플러스가 되겠죠. 전자를 잃었으니까 얘도 플러스 여기 밑에도 뭐가 될까? 전자가 계속 빠져나가니까 플러스 그래서 다리가 어떻게 될까? 벌어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벌어졌어. 만약에 이번에는 초록색을 비췄는데도 다리가 안 벌어졌답니다. 그러면은 얘를 다리를 벌어뜨리게 하기 위해서는 빨간색을 비춰야 될까요? 파란색을 비춰야 될까요? 파란색을 비춰야 되겠죠. 왜? 빨간색은 어차피 얘보다 진동수가 낮을 거고, 그건 뭐야? 이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 한계 진동수가 이 초록색보다 더 크기 때문에 안 튀어나온 거겠지? 그렇지? 이런 것들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 할 수 있겠죠. 우리 이 단원에서 배울 건데 뭐 정전기도 이런 것도 할 거거든. 그거랑 엮어가지고 다 나올 수 있어요. 광전 효과는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3번 보면은 여기는 뭘까? 방출되지 않았다 하기 위해서 증가시켜야 되는 건 뭐다? 빛의 진동수. 그렇죠. 금속판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지금 마이너스를 위해 대전시켰지? 그럼 여기 전하량 보존에 여기서 이 전자가 여기 안으로 들어가겠죠, 마이너스가? 그럼 얘는 다 뭐로 변할까? 마이너스로 변해가지고 이렇게 다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접촉시켰으니까 전자가 들어갔겠지? 이 상태에서 형광등을 비췄대. 가시광선이겠지? 가시광선을 비추면은 변화가 있다 없다? 지금 없었대요. 무슨 얘기일까? 광전효과가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알 수 있겠지. 아, 지금 요 아연판의 일함수보다 형광등의 에너지가 더 크다 작다? 형광등의 에너지가 더 커 작아? 형광등이 더 작죠? 아, 얘보다 일단 형광등입니다. 가시광선이라고 할게요. 가시광선. 자, 그 다음에 일을 안 하고 뭘 했대? 당연히 뭘까? 적외선 집어넣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얘 자외선을 받았어요. 자외선을 받았더니 얘가 오므라들었대. 왜 오므라들었을까? 전자가 밖으로 튀어나간 거야. 계속.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였는데 전자가 계속 나가니까 점점 마이너스가 어떻게 돼? 약해지겠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될까? 벌어졌던 게 점점 오므라지게 된 거예요. 아, 오므라졌네? 이거 광전효과가 일어났겠네. 아, 그럼 자외선은 이 아연편이나 이러면서보다 크다 작다? 크게 되겠죠. 크게 되겠죠. 이거 봐보면 얘도 지금 얘는 광전효과가 다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다 일어났죠? 다 일어났어요. 일단 이것도 한번 그림 그려볼게. 얘 지금 이함수 값이 있을 거야. A, B, C는 다 이함수보다 크다 작다? 커요. 일단 커요. 근데 누가 제일 클까? 이건 뭘로 비교해야 되지? 그렇죠. 얘로 비교해야 되죠. 왜? 얘랑 뭐랑 관련이 있어? 진동수랑 관련이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단색깔 이렇게 됐을 때 지금 B랑 C랑은 비교를 할 수가 없겠네. 그러면 B랑 C랑은 같은 위치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B랑 C랑은 A는 얘보다 더 위에 있어 낮게 있어? 위에 있어야 되겠죠? A는 일단 이런 느낌이 될 거예요. 지금 문제는 그러면 이제 얘가 의미하는 건 뭐랑 관련이 있다? 빛의 세기. 그러면은 A랑 B랑 C랑 위에 제일 센 빛은 누구? C. A랑 B랑은 같은 세기의 빛이에요. 문제에서 막 이런 거. 자, 봐보면 일단 기억. 단색광의 진동수는 A가 C보다 크죠? 네. 단색광의 세기는 B가 C보다 약하는 거 맞네요. 단색광의 파장은 진동수의 반비례이기 때문에 A랑 B 중에 진동수는 누가 더 커? A가 진동수가 더 커요. 진동수는. 파장은 누가 더 커? B가 더 커야 되겠죠? 지금 틀렸네요. 또 봐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B의 운동 에너지를 A처럼 올리고 싶으면은 얘를 올리기 위해서 빛을 세게 비추면 된다. OX. X 관련 없죠? 전혀 관련 없어요. 그렇지? 아니면 또 뭐 A의 빛을 약하게 비추면은 B랑 C와 같은 운동 에너지 값을 가질 수 있다. 불가능하고요. 반대로 여기서 B의 단색광을 이제 B의 단색광보다 높은 진동수를 가지는 단색광을 비추게 되면은 EI의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안 되죠. 먼지를 해도 I밖에 안 올라요. 왜? 빛의 세기가 변하지 않는다. 네. 오케이? 지금 요 정도 문제로 다 풀어나갈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자, 볼게요. 물질의 이중성. 아까는 빛의 이중성 배웠지? 요번에는 뭐다? 284페이지 물질의 이중성. 284페이지 물질의 이중성이 나와요. 자, 지금 여기 물질파라고 해서 드브로이의 물질파라고 하는 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뭔 생각을 했느냐? 빛이 우리 아인슈타인이 그 전에 아까 1905년이었잖아. 빛이 이중성을 이미 아인슈타인이 언급을 해놨어. 광양자설로 얘기를 하고 보니까 빛은 파동의 성질을 띠고 있지만 입자의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 얘는 반대로 생각한 거야. 그러면은 빛이라고 하는 원래 파동이었는데 입자의 성질을 띠고 있던 거잖아. 그러면은 원래 입자였던 애들은 파동의 성질을 띠을 수 있지 않을까? 같은 얘기잖아 어차피. 그렇지? 빛은 파동이었는데 입자의 성질이 나타난 거잖아.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입자들은
파동의 성질을 찌르는 것도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물질이 입자가 가지고 있는 파동을 물질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생각을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줄 보면은 드브로이는 빛의 파동과 같은 입자의 성질을 갖고 있다면은 전자와 같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입자도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때 이래서 이러한 물질 입자가 나타내는 파동을 물질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드브로이파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드브로이 파는 밑에 계산을 했어요. 파장 저거 외우셔야죠. 드브로이의 파장, 물질파의 파장 람다는 책에 나와있지 mv분의 h 플랑크 함수 계속 나오죠. mv분의 h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질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파장은 커져 작아져? 커져요. 질량이 크면 클수록 파장은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결론만 따지면 이래. 자, 우리 약 뭐 이런 것들 내가 지금 이렇게 던졌어. 떨어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지. 얘도 파동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볼 수 있어요. 다 파장이 있어요. 근데 얘는 질량이 크기 때문에 파장이 철나게 짧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파동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빛이나 이런 빛 같은 경우에는 빛 하나 알갱이 밀집장 질량 거의 제로에 가깝게 보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가 파동이 무지하게 커지겠지. 그래서 빛이나 여러 가지 파동들은 파동으로도 우리 볼 수가 있는 거였고요. 이거 다시 쓸 수도 있겠네. 뭐 필요는 없겠지만 MV가 P였죠. 이거 뭐야? M 곱하기 V가 뭐였지? 운동량. 제일 기억 잘하면서 운동량분의 H도 나타낼 수 있겠네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즉 운동량이 큰 물질일수록 파장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게 일단 수식이고요. 요거 수식이고요. 이건 계산하는 일이 있어요. 계산할 줄 아셔야 되고요. 물질파 실험 한번 볼까요? 물질파의 실험 확인 실험 보면은 자, 지금 물질파 확인 실험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실험을 했어. 데이비슨과 거머 실험이 있는데 데이비슨 거머 실험. 얘는 뭐냐면은 전자를 니켈에다가 막 입자를 했더니 많은 전자들이 특정한 방향으로 막 튀어나왔는데 입자들이 막 튀어나왔어요. 빛을 쐈더니. 근데 얘가 뭐 회절도 막 일어났는데 간섭도 일어나고요. 그래갖고 밑에 보면은 회절하여 특정한 각도에서는 간섭도 일으켜요. 간섭들을 일으켜요. 무슨 얘기일까? 전자를 쐈더니 간섭이 일어난다. 전자도 뭐다? 파동이 될 수 있다. 이걸 뭐라 부른다? 물질파라고 얘기를 한다. 오른쪽 그림은 저건 회절 실험 결과인데 X선을 가지고 X선 지금 전자선을 그러니까 전자들 전자도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잖아. 전자를 가지고 입사시켜서 회절을 시켜봤더니 저걸 뭐 실험을 해봤더니 X선과 전자선의 모양 회절 실험 한번 봐봐. 전자선을 금속박에 입사시켜서 봤을 때 모양이 두 개가 비슷하지? X선은 파동이기 때문에 회절이 일어나서 저렇게 회절이 일어나거든. 근데 전자선도 실제로 봤더니 비슷하게 일어나더래. 이건 뭐야? 전자도 파동이다. 물질파가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두 가지 실험이에요. 그냥 이 실험이 뭐다 정도만 알아두세요. 뭐다 정도. 자, 그래서 밑에 이번에 물질의 이중성이 나옵니다. 앞에서 배웠던 빛의 이중성이 여기에요. 물질의 이중성. 물질도 마찬가지. 모든 물질. 즉 입자는 빛과 마찬가지로 물질의 성질을 띠지만 파동의 성질도 뜰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위에서 우리는 지금 계속 다 전자로만 가지고 실험을 했지만 전자뿐만 아니라 양성자, 중성자 이런 애들도 적용이 가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밑에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지금 보면은 자, 일상생활에서 물질파를 관찰할 수 없는 까닭 보면은 드브로이 파장식에서 뭐 H값도 매우 작고요. 질량이 크기 때문에 밑줄 질량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물질파를 우리는 관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밑에 얘가 제대로 나왔네. 야구공과 전자를 비교할 거야. 야구공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전자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겠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파동을 제대로 관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야구공은. 근데 전자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매우 작아지기 때문에 진동을 감지할 수 있어서 물질파, 전자의 물질파는 관찰할 수가 있게 된 거였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오바해서 하자면 야구공을 던져도 야구공을 쓱 던지면 얘는 파동의 형태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관찰할 수 없을 정도지만 밑에 계산한 거 드브로이 파장 봐봐. 야구공 던지면은 야구공 질량 140g인 애를 60m/s의 속력으로 던진 걸 계산했을 때 1.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m래요. 너네 세포의 단위가 10의 마이너스 11승 정도 돼. 12승?
그 세포보다 10의 20승 분의 1만큼 작은 파장이야. 관찰할 수 있겠어? 당연히 이거 관찰 못하죠. 근데 옆에 봐봐. 옆에 전자 같은 경우에는 10의 10승 나노미터 정도 단위로 관찰할 수 있겠네. 관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물질파 정도는 전자의 물질파는. 아 그렇구나 정도예요. 그렇구나. 오른쪽 보면 전자의 입자성과 파동성 관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우리 앞에서 톰슨의 방정관 실험할 때 바람림이 놔두면 얘가 움직였지. 왜? 전자는 질량을 가진 뭐라고 불렀지 그때? 질량을 가진 입자이다라고 배웠어요. 아 전자는 입자성을 띠고 있어요. 근데 오른쪽 봐봐. 전자는 지금 회전이 일어나가지고 회전이 일어나고 밝게 보이는 부분 어둡게 보이는 부분도 보이지? 아 뭐야 전자는 파동의 소지를 띠고 있다. 그냥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실험은 입자성과 파동성 둘 다 있다. 모두 가지고 있다. 밑에 쳐주시면 되겠죠. 근데 겁나 뜬금없이 전자현미경에 대해서 나와요. 전자현미경 너무 뜬금없이 전자현미경에 대해서 나와요. 자 전자현미경 우리는 너네 전자현미경 본 적 없으려나? 현미경은 크게 두 가지로 분리를 하죠. 광학현미경과 전자현미경. 광학현미경은 렌즈로 돼 있어갖고 이렇게 막 보는 거 렌즈 바꿔가면서 이렇게 보는 거. 광학현미경은 컴퓨터로 보는 거예요. 컴퓨터로 연결시켜가지고 안 봐봤지? 컴퓨터로 연결하는 거. 대학교 가면 많이 보게 될 거야. 광학현미경보다 전자현미경이 몇 배는 확대가 가능하거든. 너는 세포의 단위 같은 거, 세포 막 이런 거 볼 때 세포 졸라 작고 막 나노미터 단위 이런 거 볼 때 이걸로 렌즈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못 봐요. 나중에 이제 보면 막 내가 이제 나 미국에서 일했었을 때 뭐 금속 같은 거 표면 잘라가지고 금속의 표면의 분자 배열을 보기 위해서 광학현미경 같은 걸로 넣어서 봐요. 그러면 그런 게 보여요, 다 진짜. 신기하지? 아무튼 그러면은 지금 전자현미경 배울 거는 맨 위에 분해능이라는 게 나오네. 분해능 많이 들어봤죠? 처음 들어봐요? 진짜 처음 들어. 지금 처음 들어봐? 그래? 처음 들어봐? 오고 분해능은 이거야. 말 그대로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야. 예를 들면 이거야. 지금 우리 점 이렇게 했어. 지금 얘네 두 개가 분리돼 안 돼? 돼요. 두 개로 보이지 지금? 두 개로 보이지? 근데 만약에 우리가 시력이 너네 안 좋아 점점 그럼 이렇게 이 정도 붙어 있는 애들이 이거 두 개로 볼 수 있어 없어? 못 보죠. 하나로 보이죠. 그럴 것 같지? 생각해봐. 멀리서 봐봐. 지금 얘를 두 개로 구별할 수 있을까? 한 10m 밖에서 보면은 구별이 못하죠. 분해능이라고 하는 건 뭘까? 두 지점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해요. 분해능이 좋을수록 그러면은 배율이 높은 걸까 낮은 걸까? 높은 거게 잘 보이겠죠. 분해능이 좋을수록. 그렇지. 그래서 분해능이라고 하는 거는 가까이 있는 두 점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밑줄 쳐도가 같을까요? 자 렌즈의 크기. 만약에 렌즈가 같다면 밑줄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분해능이 우수해요. 밑줄 이건 알아두시고요. 파장이 짧을수록 분해능이 좋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간섭과 관련된 건데 파장이 큰 거랑 짧은 거랑 했을 때 파장이 크게 되면은 간섭이 크게 일어나가지고 안 좋고 짧아야지만 더 짧게 구별이 가능해요. 근데 그렇다. 아무튼 파장이 짧을수록 분해능 우선 밑줄 쳐주세요.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광학현미경의 분해능 보면은 가시광선의 회전 현상 때문에 광학현미경은 우리 렌즈로 보는 거. 그래서 회전 때문에 0.2 마이크로미터 저거 마이크로미터예요.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6승.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 정도가 분해능의 한계예요. 광학현미경은. 즉 이거보다 작은 건 볼 수 있어 없어? 못 봐요. 구별을 못 해요. 현미경으로는. 렌즈 일반적인 거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보다 작은 바이러스나 미생물을 볼 수 있다 없다? 못 봐요. 일반적인 현미경으로. 과학실에 있는 현미경 같은 걸로는. 밑에 분해능의 비교 나와 있네. 가나다 그림 봐봐. 가는 분해능이 좋아 낮아? 좋아. 좋은 거겠죠? 그럼 파장은 짧다 넓다? 짧다 길다? 짧다. 오케이. 그것만 체크해 볼까? 자, 이게 이상하게 생겼네. 자, 그리고 밑에 전자현미경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전자현미경 분해능과 비율 보면은 자, 지금 보면 알겠지만 분해능이 훨씬 더 짧죠. 그리고 오른쪽 보면 분해능이 지금 0.1 nm은 나노미터예요.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입니다. 나노미터는. 그래갖고 훨씬 더 분해능이 좋겠죠. 파장이 훨씬 짧으니까. 분해능이 우수하고 밑에다 파장이 짧다라고 써주면 돼요. 전자의 파장이 더 짧죠. 그래서 옆에 보면은 광학현미경이 최대 비율보다 수백만 배 정도로 크대요. 졸라 크다는 얘기죠. 훨씬 짧 보여요. 밑에 자기 렌즈라고 하는 게 나와 있네. 자기 렌즈가 뭐다 정도만 할까요? 전자를 쏘기 때문에 옆에 지금 이렇게 자기장을 안다는 자석을 쌓아놓고 여기다 전자를 쏘면서 얘가 막 휘어지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지금 밑에 자기렌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장. 그러니까 자기렌즈, 자기장으로 진행 경로가 휘어지는 성질을 이용해서 전자선을 사용합니다. 굴절시켜요, 전자선을. 그냥 이런 게 자기렌즈다 정도만 알면 돼요. 자기렌즈랑 뭐다. 그래서 활용 매우 잘 볼 수 있겠죠. 잠깐 오른쪽 궁금해 잠깐 봐볼까? 전자현명의 특징 봐볼까요? 전자를 쏴야 돼요. 뭔 얘기야? 마지막 줄 생물을 관찰할 수 없어요. 살아있는 데 보기 좀 그래요. 아무래도 전자를 쏴야 되기 때문에 입자를 쏴야 되니까. 그다음에 전자현미경 내부는 방해를 받으면 안 돼요. 전자의 진행 경로에 진공 상태가 돼야 되겠죠. 내부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그림이 딱 나와 있어요. 위에 세 가지. 뭘까? 특징 싹 알면 돼요. 시험 나오겠죠? 네. 세 개. 왼쪽에 있는 두 개는 전자현미경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광학현미경이에요. 광학현미경 그림 보면 우리 많이 보던 거지? 많이 보던 그림이에요. 자, 특징 한번 봐볼까? 근데 전자현미경도 두 가지로 나눴어 지금. 전자현미경도 전자, 광학이 있는데 전자도 지금 두 개로 나눴죠. 첫 번째 뭐랑 뭐? 주사전자현미경. 주사전자현미경에서 뭐로? SEM이라고 얘기를 하죠. SEM. 그다음 오른쪽 투과 전자현미경. 그래가지고 지금 TEM. 투과. 그다음에 얘는 주사전자. 내가 왜 주사전자인지 이름을 나도 왜 저걸 잘 모르겠거든. 주사전자가 뭔 뜻일까? 너 이걸 지금 처음 봐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거라. 현미경인데 근데 요건 똑같아요. 자, 요거 뒤에 EM 똑같이. E가 뭘까요? 일렉트로. 그럼 일렉트론인데. 자, M은 뭘까요? 현미경. 현미경이 뭐야? 니. 뭐라 부르지? 마이크로스코프. 맞아요. 일렉트로닉 마이크로스코프가 S는 뭘까? 이거 스캐닝이에요. 스캐닝 일렉트로닉 마이크로 스코프. 그 다음에 오른쪽에 T는 제가 찾아봤는데 트랜스미션이랍니다. 트랜스미션의 뜻이 뭐지? 투가 맞아요. 투가 전송하다 막 이런 거에 트랜스미션이야. 그럼 원리가 이제 알 수 있겠죠.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전자주사 현미경 봐볼래? 지금 전자총을 위해서 쏠 거지. 전자를 쏠 거예요. 쏘긴 쏠 거야. 그래서 또 지금 보면 알겠지만 쭉 쏘고 여기 지금 시료가 어디 있어? 맨 밑에 있지. 시료가 맨 밑에 있지. 요거를 딱 전자총으로 뭐랄까? 스캔 가지고 반사되는 거를 이걸로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해요. 시효가 뭐예요? 시료 그 물질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물질. 보려고 하는 물질을 시료라고 해요. 그 시료가 그리고 그래서 맨 아래에 있지. 시료 밑에다가 스캔 써놔. 스캐닝이에요. 저 S가 스캐닝이니까 스캔 뜨는 거예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저 화면 봐봐. 여기 지금 스캔 떠가지고 반사돼 있지. 요 원리를 구별할 수 있으면 요 그림을 보고 요 주사기래. 주사기가 아니라 현미경을 알 수 있겠죠. 그림 보면은 자기 콜 같은 게 여기 가운데 있고요. 그 다음 오른쪽은 투과 전자현미경 봐봐. 저건 뭘까? 시료가 어디 있어 지금 얘는? 전자총 쏠 건데 시료가 어디 있어? 위에 있지. 네. 그럼 얘 어떻게 하고 있어? 얘를 투과시켜가지고 투과되는 정도로서 우리는 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미션을 집어넣은 거야. 그래갖고 지금 형광 스크린 봐봐. 이 투과된 모양을 스크린으로 여기 영상으로 나오는 거를 출력시키는 거예요. 원리 찾기 쉽지? 전자총이 지금 이 시료를 통과하고 있으면 얘는 뭐다? TEM 투과전자 현미경이 될 거고, 만약에 시료가 맨 밑에서 스캔 뜨는 느낌이다 그러면 얘는 주사전자 현미경 SEM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 구별 이제 그림 보고 이제 우리는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여기 그 특징들 한번 가볼까요? 특징 주사전자 현미경부터 가보면은 자, 입체 영상 밑줄 쳐줄까요? 입체 현상을 볼 수 있고요. 위에 분해능이 다소 떨어져요. 근데 얘는 입체 현상을 볼 수 있어요. 3D 스캐닝이 가능합니다. 거의. 그리고 밑에 시료 표면에 전자를 줄이기 때문에 표면을 금속으로 얇게 코팅 밑줄 쳐두고요. 밑에 전기 전도성을 좋게 하기 위한 밑줄 쳐둘까요? 특징 요것만 하면 됩니다. 입체 영상 볼 수 있고 얇게 코팅해서 전기 전도성을 높여준다. 그 다음에 오른쪽 투과전자 현미경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던 거 얘는 분해능이 좋다 나쁘다? 좋다 밑줄. 분해능이 좋아요. 그래서 내부 구조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기 좋겠죠.
그리고 밑에 원리가 나와 있는데 요 시류를 통과하게 되면 굴절이 일어나겠지. 그래서 물질들이 파동이 조금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밑에 시류를 얇게 최대한 시류를 얇게 한다. 이줄 쳐주면 될 것 같아요. 시류를 얇게 만든다. 굴절이 안 일어나기. 요 정도만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문제에서는 이제 뭐 요 모양 따지고 얘네가 뭔지 찾고 각각의 특징들만 아시면 될 거고요. 광학현미경 봐볼까요? 광학현미경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얘는 맨 윗줄 보면은 뭐 물체의 크기가 빛의 파장보다 작으면은 빛의 회전금의 향이 흐려진다. 이거 한마디로 뭐야? 분해 능이 안 좋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지금 밑에 보면 바이러스나 미토콘드리아 같은 물체는 볼 수 있다 없다? 못 봐요. 못 봐요. 물론 광학현미경이 대충 큰 물질들 보긴 여기 좋겠지. 가격도 훨씬 쌀 거고요. 이거 비싸요. 가볼까? 어떻게 풀 거냐? 우리 운동 에너지 어떻게 구하죠? 2분의 1 mv 제곱이죠. 운동 에너지 자체가. 드브로이 파장 어떻게 구했죠? 빼기 드브로이 파장. MV분의 H. 그렇지. 아까 있잖아요. 드브로이 파장. 그렇죠. 앞에 봤어요. 있어요. 자 그러면 MV 요거씩 두 개 짬뽕 시키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뭔가 짬뽕 시켜볼까요? 힌트 많이 줬어요. 짬뽕 시켜볼까?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해볼게요. 이렇게 자 우리 얘랑 됐었지. 그래서 우리는 얘 MV가 같기 때문에 이걸 접목해서 문제를 풀어볼 거야. 그럼 여기서 문제 볼게. 여기서 이 M을 옆으로 넘겨볼게요. 그렇지? 그럼 이렇게 되겠죠? 네. MV의 제곱. 근데 우리 MV는 그러면은 MV는 람다분의 H라는 값이 되겠네. 근데 얘네 그럼 여기다 MV 제곱을 맞춰보자. 그럼 양쪽에다 뭐 곱해주면 돼? 질량 M을 또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MV 제곱이 되겠네. 그렇지? MV 제곱은 뭐야? 람다분의 H가 되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얘를 바꿔줬어. 람다 제곱분의 H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수식은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문제에서 우리 뭘 구하는 거다? 질량비를 구하고 싶어. 그럼 질량 M은 2K 람다 제곱분의 H 제곱 이렇게 나오나요? 네.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어차피 자 H 뭐야? 상수. 상수 무시해도 되고요. 그러면은 요것만 비교하면 되겠네. 여기 숫자만 집어넣어서 비교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첫 번째 거 A 같은 경우에는 2K가 몇이야? 2 곱하기 람다가 몇? 그냥 1이겠네. 요거 분의 1이 질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에너지 2니까 그냥 1 곱하기 람다 몇이야? 4, 16 분의 1 요거 두 개의 비율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네. 8대1 오케이 답은 5번. 이런 식으로 유도해서 푸는 거 정도 식정리 어렵지 않죠? 처음에서 그런 거야. 처음에서 우리가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우리 물리 마지막 단원이 끝이 났어요. 와. 한 바퀴가 다 넘어갑니다. 대박이죠? 이거를 잘할 줄은 몰랐어. 아직 2단원이 좀 남기는 했지만 너무 고생 많았고 아직 끝 아니야. 시험은 아직 안 봤기 때문에 오늘 내년까지 또 너네 모의고사까지 보면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공지 말. 맞네요. 고생하셨습니다.